자, 교재 116쪽에 자, 거기에 6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권고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공개시설 일단 갈로를 뛰어넘으세요. 중 1번 줄칩니다.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개시설 줄쳐서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 그게 1번이었죠. 네. 10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 이런 시설이 발생이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갈로 뛰어넘으시고, 이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자 줄칩니다.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은 특별시장 등이 이런 경우에 지방에 뭐 해라는 겁니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박스에 있는 내용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밑에 양갈로 2번 찾았습니까? 네. 그 옆에는 이렇게 씁니다. 해제 권고 X라고 썼어요. 그 해제 권고를 하지 않았을 때. 해제 권고 X라고 썼습니까? 네. 자, 그 해제 권고를 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죠? 자, 읽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등 자, 줄칩니다.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 지방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해제 권고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는 시설은 몇 년마다 보고해라? 2년마다 보고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권고, 지방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 권고할 경우에는 자, 거기에 줄칩니다. 지방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 갈로 떼놓으시고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읽었을 때는 해제 권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돼가 있죠. 실제 법조문은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방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등의 해제 권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권고를 할 경우에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내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목에 해제 권고란 말 옆에 할 수 있다를 쓰세요. 해제 권고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에 권고받은 도시공개시설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개시설의 결정의 해제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등의 줄칩니다.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줄쳤습니까? 하에 안 되니까 1년 안에 무조건 해제시키라는 뜻이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소명해야 되고 4번에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5항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결정 권한이 없죠. 그래서 해제 결정 신청해야 돼요.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신청받은 자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칩니다. 신청받은 날 1년 내 해당 도시공개시설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1년 안에 해제시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 내용이죠. 자, 사업에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 10년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이런 시설이 발생이 되면 덕광, 태덕도, 시장군수는 지방에 보고를 엄정 해야 되죠. 그럼 지방에서 해제 권고할 수도 있고 아니요. 권고하면 1년 내 해제됩니다. 권고하지 않으면 해제 안 되죠. 그럼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7번에 토지 소유자의 도시공익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이라 되어 있죠. 그게 2017년번. 그거는 이제 5, 6월 달에 한번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거기 119쪽까지 되어 있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는 저 139쪽에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일로 갑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제도는 여러분 시험에 매년 옵니다. 자,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이상은 꼭 옵니다. 이렇게 아시고. 자, 거기에 의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자, 줄치입니다. 도시공객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그게 줄치. 그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환경 확보하여 거적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란 뜻이요? 뜻을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다. 쉽게 알기 힘들죠. 쉽게 알기 힘들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공법책을 보면은, 자, 자주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공법 전체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엄청 자주 쓰는 제도가 지구 단위 계획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 전반에 자주 이 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모르면 공법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할 때 요 말 빼면은 단위 계획이죠. 특정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야. 그럼 어느 단위 계획이냐? 지구라는 단위 계획이다. 지구란 말이 뭡니까? 지구. 자, 우리가 넓은 곳을 지역이라 하죠. 그 지역 속의 일부를 뭐라 부릅니까? 지구라 하잖아. 자, 결국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 자, 그럼 어떤 지역?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자, 먼저 책에 있는 말부터 언급해 줘야 되죠. 이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자, 일부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이죠.
이 단위랑 행정구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올 때 시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그래서 전부 이런 단위랑 행정구역 전부 대상으로 수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구단위계획은 자 특광특덕도 시군지역의 일부 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립하는 목적은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양호한 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런 다양한 목적이죠.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자 달성하기 위해서 자 수립하는 자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실행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면 지구단위계획을 아느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전혀 모른다. 예. 자 그러면은 토지용 합리화라는 것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겠죠. 토지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보존보다는 뭘 해야 된다? 개발. 일부적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됩니까? 개발해야 되고 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개발해야 되고 양호한 게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해야 되고 체제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개발을 실행하는 계획이 자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래서 특광특덕도 시군지역의 일부에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실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제대로 아느냐? 전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개발이 뭔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발 있죠? 어떻게 해야 이런 목적이 달성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자 건축물 용도가 있죠. 이 용도 중에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 몇 가지 용도를 자 정해서 이 몇 가지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 있죠. 이 건축물을 넣어서 개발한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수백 가지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에 달성하는 필요한 용도가 있겠죠. 필요한 용도 몇 가지 건축물만 넣어서 개발한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제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놓으면은 필요한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자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으로서 자 필요한 용도 몇 가지 있죠? 해당 건축물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공법책을 읽을 때마다 지구단위라는 말이 나오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어느 지역에 자 기반시설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도 용도가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 자 여기는 녹지입니다. 자 1970년으로 갑니다. 자 1970년에 자 건축물을 자 이 지역에 배치한다 생각하시고
자, 이때는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역 제도를 통해서 건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은 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해당 용도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이거 다 들어옵니다. 1970년대 건물 배치를 이렇게 했다. 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수백 가지 되죠. 여기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자, 뭐 주택, 단독주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물이 우죽순적으로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도 주거지역이니까 여기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겠죠. 아파트 단지도 주거지역이죠. 용도가. 단지 빈터에는 단독주택 넣어도 될까요? 이때는 단독주택도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 안에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울산광역시는 없습니다. 이런 지역을 조성한 곳이 서울, 부산밖에 없어요. 1970년대 조성된 곳이. 서울에는 지금 거의 다 정비사업 다 통해서 없었는데 부산에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는 데 들어봤습니까? 그 초량 뒤에 올라가 보세요.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 안에 단독 100채 들어가 있다. 100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 아파트 단지로 조성했습니다. 조성해놨다가 들어가 보니까 예, 결국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고 상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예, 아파트 단지인데 이렇게 뒤엉키게 건물 배치를 했습니다. 언제? 1970년에 용도정만 가지고 건물 배치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용의 합리화가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능도 저하되고 보기도 안 좋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건물 배치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건물 배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980년 이후에 자,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지역에 저런 토지용 합리화나 기능 정진, 미관 개선 등의 목적이 있으면은 그게 필요한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정해서 넣어서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80년 이후에 도입한 제도가 뭐다? 지구단위 제도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렇게요. 자, 제일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크게 세 가지 형태.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임의적 지정. 그 다음에 꼭 지정해야 될 경우 있죠. 의무적 지정이 있고. 자, 그 다음 도시 지역의 외 지역에 지정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부터 먼저 합니다. 구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반드시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고시해 줘야 돼요.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자, 별도 기준이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이곳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만 건축해야 됩니다. 예.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겠죠. 자, 거기에서 첫째,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이곳에 필요한 용도를 정한다는 뜻이죠. 자, 몇 가지 용도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같은 거 이런 사항들을 필수로 넣은 이 계획에 따라서 5년 내에
여기에 뭘 한다? 착공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부터 지정하겠죠. 그 3년 안에 저 아파트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요. 이 속에는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가 들어간다? 기반시설 배치시키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각 동과 부대 봉시설 있죠? 정도 용도 정하고 그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서 계획을 만듭니다. 만들면 이 계획에 따라만 여기에 뭐 해야 된다? 착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각 동 자 들어가고, 자 그리고 부대시설 봉시설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가 다 이래 돼 있죠. 그 외에 일반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 제도 때문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전국에 80년대 이후에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 조성은 다 뭐로 한다? 네, 이거 다 합니다. 예. 자, 그다음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자, 여기는 단독주택을 넣되 단 지붕 색깔은 핑크로 넣어야 된다. 예. 이런 것까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는. 건물 색깔, 건물 형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건물이 똑같은 건물 쫙 동일돼 있죠. 그건 건물 형태를 지구 단위로 규제를 잡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만 다른 형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거는 형태가 다른 것도 못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지붕 색깔 핑크로 해야 된다 했죠. 그럼 다른 색깔 칠하면 된다 안 된다?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저기는 지붕 색깔 다 핑크로 해야 돼. 예. 예, 대문도 지구 단위까지 다 잡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대문이 똑같은 건물, 집들 있죠? 이거로 지구 단위로 대문 형태까지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제도가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몇 가지 용도 넣어서 건물 개발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 주된 내용이지만, 부수적으로 건물 색깔, 형태, 뭐 대문 색깔 있죠? 그것도 지구 단위로 다 규제를 해서 건물 짓도록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쓰임새가 어떻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 속에다가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만 들어간다. 단 조건이 건물 색채. 자, 색채 있죠? 이거는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 색채는 뭐라 해야 됩니까? 핑크 색깔. 예.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하고 각 필지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지붕 색깔이 핑크로 해야 되죠. 예. 이렇게 자 조성이 된다. 예. 자, 그러면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건물 넣을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자, 여기는 주택가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죠. 상가시설 수백 가지 다 넣을까요? 안 되겠죠. 주택가 옆에 필요한 상가 용도를 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자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주택가 옆에 상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마트,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 학원 빌딩, 닭집, 뭐 오리집, 예. 그 다음에 뭐 학원 빌딩, 예. 은행 빌딩, 의원, 이런 필요한 시설들이 있죠. 용도만 딱 정해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는 녹지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무도 심고, 자, 여기에는 벤치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죠. 또 공중화장실도 들어가고 관리 사무실도 들어가고, 필요한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만 딱 넣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딱 조성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조성했다면은 아무래도 토지의 효율성도 높아 보이고
기능적으로도 정진되고 보기도 개선되죠. 그리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도 좋아지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도 좋아지는, 자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용도지역상의 무차별적인 건물 배치를 지향하고 필요한 용도만 정해서 개발하도록 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계획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요. 1번의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하는데 그거는 버리세요. 고려사항 같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되어 있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 등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를 써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부터 해야 되죠. 1번에 임의적 지정 찾았습니까?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행문수는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1번부터 8번까지 갈로 보세요. 자, 용도지구가 지정된 곳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든 3번 정비구역이든 4번 택지개발지구든 5번 대조성사업지구, 6번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7번 관광단지 관광특구 같은데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발을 할 만한 곳은 다 들어가요 여기. 자, 8번 줄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당되는 지역 줄쳤습니까? 자,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공 같은 데는 자체는 지정 못합니다. 알겠어요? 자, 왜 여기는 개발 못하죠? 여기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해제가 될 때만 지정해라 이 뜻이고. 그런데 수산자원 보구는 왜 안 보입니까? 수산자원 보구역 왜 안 보여요? 자, 수산자원 보구역은 바다에 주로 지정하죠. 바다에 건물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없지. 아시겠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바다에 지정되기 때문에 해제해서 거기에 바다 건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자 주거상업공업지로 변경되는 구역과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 이하 내용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법도 바뀌었고 이 책으로는 그 이하 내용은 자 바뀐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새 책이 나오면 다 반영식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의무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임의로 지정한다는 것은 자 개발이 필요한 곳이면 임의로 다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중에 굳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에서 어찌 돼야 됩니까? 해제될 때만 이거 지정하죠. 해제 안 되면 지정 못해요. 자, 이런 점이 자주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의무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행문수는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거기 밑줄 치시고 꼭 지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줄칩니다.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후 10년이 경과하면 꼭 지정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가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주상업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이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꼭 지정하는데, 자 거기에 30만 이상인 지역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있죠. 자,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30만 이상이면은 이것도 꼭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추가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은 빠져 있습니다. 자, 나중에 그 체계도에 쓸 거니까 굳이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시가종이나 공원에 해제되는 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주상업공업지역 변경되는 지역이 30만 이상일 때는 면적이 크니까 건물 배치가 필요하니까 꼭 지정해라는 뜻이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라는 뜻이죠. 그 정비구역에 관해서는 1, 2월 달에 한번 설명했어요. 택지개발지구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택지개발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이네. 자, 개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된 곳 가보면은, 자, 이렇게, 자, 펑퍼짐하게 딱가랑 다예요. 예, 울퉁불퉁하고 바르게 평지로 만들어놓은 게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파트용 택지, 여기에는 다세대용 택지, 그냥 평평하게 닦으면 끝이에요. 그럼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바로 거기 건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예. 자, 첫째,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공사해야 되죠. 뭐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각종 공사해야 돼요. 예. 공사 끝나면 자, 토지 분할 절차를 해야 돼요. 분할을 하고 나면은 보존 등기해야 되죠. 예,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 자,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이 그 다음 뭐합니까? 건축하겠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기반시설 공사부터 분양까지 되는 이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10년. 10년 안에 해야 돼요. 택지개발 촉진법상. 자, 10년 뒤에 건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는 아파트용 택지로 개발했죠. 여기는 뭐? 다세대용. 다른 건물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를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다른 건 못 들어오도록.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는 기존의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성인 제한 등을 지구 단위에 대체하는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말이 하나 빠졌어요. 기존의라는 말 있죠. 앞에다가 자 씁니다. 도시지역의 외지역에서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역 밖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누가 책을 썼는지 좀 신경 써가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에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곳도 도시적 밖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넣었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도시적 외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도시적 외지역은 용도가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여기는 개발을 해라는 용도입니까? 보존하라는 용도예요. 보존하라는데 개발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하려면은 자, 크게 두 가지 지역 중심으로 합니다. 도시적 밖에서는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곳도 도시적 밖에서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적 밖에는 지정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려면은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자 보존관리지역에 걸쳐 있을 때 자 계획관리에다가 지구단위 객구역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을 주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책에 4번에 도시적 외지역을 지구단위 객구역 지정하는 경우에 1번 계획관리적 요건이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일 것까지 줄쳤습니까? 자, 다만 다음 이하 내용들은 다 그 법 바뀌었습니다. 이 책 보면 안 돼요. 법 바뀌었고 새 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만 다음 이하 내용 시험에 놓은 적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줄친내 것만까지만 봐라 했듯이. 그러면은 그 줄친내 내용이 자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이 얼마 이상 들어가야 돼요? 100분의 50 들어가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어디 걸쳐야 됩니까? 자 생산관리, 보존관리 걸쳐야 되죠. 그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기가 계획관리예요. 자 이쪽이 생산관리고 자 이쪽이 보존관리고 자 일로가 농림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A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고 자 B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고 C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고 자 D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고 E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지구단위 객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책 펴놓고 시험철에도 빵점 넣어. 그러니까 이 과목은요 오픈북을 해도 점수를 못 받아. 100분의 50 이상 계획까지 들어가야 되죠. 100분의 50이 이상이란 뜻이 뭡니까?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죠. 그럼 이거 100분의 100 들어갔잖아. 그럼 되죠. 그 다음에 B는 50% 이상이 계획까지 들어가 나머지 생산관리가 있죠. 되겠지. C도 계획관리 50% 들어가 나머지 보존관리가 있죠. 된다. D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걸쳤죠. 안 된다. 자, 이거는 농림지에 걸쳤죠. 안 된다. 이 뜻이에요. A, B, C만 된다. A, B, C만. 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만 된다. 자, 그 이하 내용들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책을 보지 마시고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개발진흥지구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는데 1번 자 계획관리지역의 요건 1부터 3까지 요건 즉 면적 요건에 해당되고 2번 보시면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강목지역에 위치할 것 그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1번 줄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이 되는 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역시 줄칩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지정해 줍니다.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적 외지역에 위치하면 지정해 줘요. 자,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자, 그럼 시험에 이래 묻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은 물은 적은 없지만 묻는다면 이래 묻겠죠. 자,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위치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에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했을 때는 지구단위 지정해줘요. 지정문.
책을 보고도 말을 못. 주거개발진흥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여기는 안 되죠. 예, 지정 못해요.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주나 주거기능 들어간 복합개발진흥주, 특정개발진흥주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계획관리에 위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 유통개발진흥주가 있죠. 여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주구는 계획관리에 있던 생산관리에 있던 농림지역에 있으면 지정해주죠. 지정해줍니다. 예. 자, 그럼 관광휴양개발진흥주는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했을 때 지정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뭘 안 해줘? 그 읽으면서 그 뜻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관광휴양개발진흥주는 도시적 외적에 위치하면 다 정해준다는 뜻이죠. 도시적 외적이 돼요. 관리, 농림, 자연. 여기 보전도 들어가죠. 당연히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 개발진흥주가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주거개발진흥주구를 지정했죠. 네. 자, 계획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이 지정합니다. 그럼 이 주거개발진흥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여기다 딱 지정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용도가 주거개발진흥주구로 인해서 용도 완화되죠. 주거와 관련된 용도가 완화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록 아파트 같은 것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은 건표는 40% 주고 용적률은 자 100%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몇 층짜리냐? 5층짜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에 갔는데 아파트가 있죠. 5층짜리일 때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받아서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많아서 5층짜리는 부족할 것 같죠. 그럼 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추가로 뭘 지정해 줘야 되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은 이 주거개발진흥주가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 있을 때만 지정해 줍니다. 다른 데 있으면 지정 안 해줘요. 그래서 계획관리 있으니까 이거 지정해 주겠죠. 그러면은 이 용적률을 자 곱하기 2 해줍니다. 그럼 100%짜리 2 해주니까 몇 프로? 200%짜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곳은 자, 아파트가 10층 이상으로 들어가요. 시골에 갔는데 아파트가 5층짜리 있죠. 개발진흥주, 주거개발진흥주 지정돼서 들어온 거고 10층 이상이 되는 게 있죠. 지구 단위까지 추가로 지정받았다는 뜻이에요. 단 추가 지정받으려면 이 주거개발진흥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농림지역에 지정돼 있죠. 예. 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은 이 농림지역에 공장 같은 것이 들어가도록 용도가 어떻습니까? 완화됩니다. 공장이 들어가요. 이 지정되면은. 단 이때 들어가는 공장은 건폐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공장은 높게 지어야 됩니까? 옆으로 퍼져야 됩니까? 퍼져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부족해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받습니다. 단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받으려면 계획관리에 있던 생산관리에 있던 어디에 있어야 된다? 농림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게 추가로 자 이게 지정이 되면은 위에 건폐율 있죠? 곱하기 1.5를 해줍니다. 그럼 40%짜리 1.5 하니까 몇 프로? 네, 60%짜리가 이 시골에 아주 외진 곳에
60%짜리 건폐율 60짜리 공장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시골 나중에 뭐 내가 저 시골에 있는 땅 같은데 어느 날 뭐 개발지능주라는 것이 지정이 됐다고 통보가 와요, 자기한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땅이 농림지역 같은 몇만 원밖에 안 하죠. 그럼 이 속은 500만 원 합니다. 이거 지정받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 바뀌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 딱 경험해 보면은 예, 확실하겠죠. 예, 뭐 내가 땅을 저기 한 10,000평 가지고 있는데 공장 부지로 산업유통개발지능 지정받았다. 평당 500만 원 곱하기 10,000평.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확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받았고 지구 단위 객구까지 추가로 지정받았죠. 그럼 땅값 평당 500씩이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 보기에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 실제로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개발지능지구, 도시역 밖에 개발지능지구에 지구 단위 지정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개발지능지구나 주거기능 들어가는 복합이나 특정 어디에 계획관리에만 있어야 되죠. 산업유통이나 주거기능 들어가지 않는 복합 어디에 계획관리 농림. 자, 그렇게 뜻이다 이래 알면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